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계속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언어 습관, 그 말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7가지 말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또 세계관이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것이 결국 지금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또 오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스스로 삶을 작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차피 안 돼. 뭐예요? 자기 기만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시도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전, 시도, 이거를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잠재력, 이것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말 한마디예요. 어차피 안 돼. 그러면 뭐든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디서 뭐 식당에서 밥 하나 사 먹는 것도 안 됩니다. 그죠? 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해도 안 돼. 열심히 해봐야 뭐가 되겠어. 이러는 순간 그냥 망하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라는 게 어딨어. 그죠? 이것은 정체성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 능력, 이것들을 고정된 것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게 돼요. 인간은 변하는 동물이에요. 꾸준히 변합니다.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10년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네, 10년이 뭐예요? 네, 3년 이상 가는 세포도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그 전의 세포는 죽어서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정말 실존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나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냥 내 기억 속에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 원래 그래. 나 그거 원래 잘 못하잖아. 이래버리면 그거는 그냥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앞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그것을 포기하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절대로 나는 원래 그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그런 순간 나의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잖아. 이거 뭐예요? 무책임함입니다. 삶에서 가장 회피해야 될 것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무책임한 태도예요. 삶은 결국 책임으로부터 의미를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를 인간 사회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가족, 사회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삶도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돼요. 네, 그 과정이 정말 고난스럽고 지루하고 너무 힘들다. 그래도 인간의 삶은 책임지는 것에서 의미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만 특별하게 저주받은 인생이어서 이렇게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알았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이거 뭐예요? 자존감이 붕괴된 겁니다.
자기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자존감이 땅바닥에 내던져진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위 존재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 규정은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예요? 누가 규정해 줬나요? 나라에서, 아니면 뭐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아니요. 스스로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규정 지은 겁니다. 하찮은 존재로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이 결국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롤러코스터 하나를 타도요, 재밌겠다라고 타면 그거 재밌습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 탈 때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탑니다. 네, 그리고 이상 반응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타게 되면.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표정 짓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냥 가난해지는 지옥문을 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5번째, 없어. 돈 없어, 시간 없어, 사람 없어, 없어 죽겠네. 결핍의 언어죠. 맞죠? 물론 살다 보면 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만 꽂혀가지고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을 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결핍을 중심으로 해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소양이 부족해, 인품이 부족해, 이게 아니라 돈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결핍의 언어는 결국 결핍의 인생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력이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못 견딥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자, 또 6번째, 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남들 운, 성공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운이 좋아서 그래. 또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해요? 운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 하시는 분 대부분 다 가난해서 회복 못 합니다. 네. 자, 이 말은 곧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자신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운은 존재하죠. 왜 운이 존재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변수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삶을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계속 그 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럼 뭐예요? 결국 자신의 삶의 운전대, 핸들을 놓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데 내가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죽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맞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운 좋아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디언 기우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변수입니다. 운은 변수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고 정말 내공 있는 사람들은 운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7번째. 그 사람은 나랑 달라. 비교. 그리고 그 사람을 살짝 위로 올리는 듯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 말도 있죠. 이거 안 돼요. 왜? 비교가 건강하게 자극제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자기 비하가 된다. 그러면 이거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잘났어. 이거 뭐예요? 나랑 달라. 원래 집이 부자였어. 원래 똑똑해. 의사잖아. 변호사잖아. 딱 그렇게 규정 짓는 순간 나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7가지 언어 습관이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사람들 참 재밌죠? 왜요? 남들이 자기 욕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끙끙거리고 앓습니다. 그리고 막 복수심에 이글이글해요. 저한테도 상담와서 오셔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누가 갑질했네, 누가 나를 험담했네,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말, 이거는 자각을 못해요. 그 말 자기가 듣고 있거든요.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저주의 주문. 가난해져라, 병들어라, 불행해져라, 이거요. 매일 이러면서 이걸 왜 못 깨닫고 이걸 왜 못 고치죠?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할 거면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난하고 불행하고 패배자인 사람들이 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 중에 말다운 말은 하나도 없어. 제발 이런 말을 할 바에는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 패배자로, 가난뱅이로, 병자로 규정짓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알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은 생각을 바꿉니다. 자, 생각해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말을 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삶이 바뀌죠. 자, 삶이 바뀐다는 건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가난뱅이, 패배자, 루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내가 언어 습관이 나쁘다. 그럼 일단 침묵하시고요. 침묵 중에서 내가 실천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의 어려운 것, 그 다음 내가 극복해야 될 것들 해놓고 서서히 긍정적인 말로 화법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가난, 불행, 패배의 삶에서 분명히 확연하게 바뀌고 행복과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